안녕하세요. 1시간이면 마스터한다. 평면도 작성하기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우리는 1시간 동안 오토캐드를 사용해서 평면도를 작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내가 오토캐드라는 툴을 사용하는 법은 알고는 있는데, 자, 평면도를 작성하려고 하니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평면도를 처음 그려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자, 이 1시간의 수업을 듣게 되면 내가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의 툴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평면도 작성하는 수업을 듣게 되면 나는 어느 정도 평면도, 웬만한 평면도는 다 작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주택 평면도를 작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주택 평면도를 작성을 해 줄 건데 일단 구조를 좀 확인을 하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토캐드 화면에서요. 자, 완성되어 있는 캐드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저는 오픈 클릭해서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플로우 플랜, 자, 평면도 열어주고요. 자, 여기에서 확인을 좀 해보면 현재 지금 이 주택은 자, 현관이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어요. 자, 보시면 현관은 아래쪽에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보통은 지금 방위 표시까지는 제가 넣질 않았는데 보통은 동서남북, 우리가 지도를 보듯이 오른쪽 동쪽, 왼쪽이 서쪽, 아래쪽이 남쪽, 위쪽이 북쪽이에요. 자, 지금 얘는 정확히 정남향. 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침실, 마스터 침실하고 거실이 남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얘는 정남향의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정남향의 주택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방위 표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만약에 얘가 정남향이 아니고 뭐 남동이나 남서향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놓고 방위 표시, 방위 기호를 이 도면에 맞게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나중에 추후 실무에서 얼마든지 혼자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남쪽에 현관이 들어오고요. 자,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마스터룸, 침실 1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욕실. 자, 보통 이렇게 되면 뭐 여기는 침실 1, 욕실 1, 욕실 2 해서 구분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자, 룸 네임을 간단하게 썼어요. 자, 그리고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정면에 계단. 이 주택은 2층짜리 복층의 주택이에요.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정면에다가 배치를 했고요. 자, 좌측으로 가게 되면 공용 공간이에요. 자, 거실이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 더 들어가게 되면 주방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어떻게 도면 양식, 도면 폼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 보시게 되면 자, 지금 1번 컬러에서는 중심선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컬러의 선이 벽체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컬러 보시게 되면 얘는 창호, 그리고 얘는 도어, 문이 돼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가구들은 전부 다 제가 6번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룸 네임 또는 마감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7번 컬러, 그리고 아래쪽에 데크. 자, 보시면 얘는 바깥쪽에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그렇게 중요한 공간이 아니어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8번으로 표시를 했고요.
자, 지금 여기 치수, 디멘션 부분은 7번, 그리고 도면 양식도 똑같이 7번 컬러로 설정을 했어요. 자, 처음에 평면도를 그려주실 때 레이어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컬러를 내가 각각 지정을 해 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컬러 여러 가지 썼고요. 자, 각각 레이어에 제가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얘를 보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창을 반만 띄워 놓도록 할 거예요. 자, 창을 이렇게 반 정도만 띄워 놓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코맨드 창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를 다 알고 있다. 자, 툴을 기본적으로 쓸 줄 안다라는 전제하에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코맨드 창은 이렇게 좀 작게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나는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자, 파일 들어가셔서 뉴 들어가시는 거죠. 자, 상단에 어플리케이션 파일 뉴 들어가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템플릿 선택하라 라고 하는데 자, 템플릿 일단 사용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직접 내가 그려줄 거니까. 자, 나는 일단 밀리미터 단위. 자, 우리나라에서 건축 분야에서는요,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기본적으로 써요. 자,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로 열어줄 거야. 자, 오른쪽에 오픈 옆에 내리마살표 클릭하셔서요. 자, 나는 템플릿 사용 안 할 거면 밀리미터로 열어줄 거야. 얘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 밀리미터에 새 파일 열리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은 요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기존에 완성되어 있는 파일, 그 다음에 새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일단 먼저 뭐 한다고 했어요? 레이어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자, 레이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 레이어 매니저 창 들어가 주셔야겠죠? 자, 레이어 단축키 LA 들어가셔서요. 자, 일단 저는 필요한 레이어 다 만들고 시작할 거예요. 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줄 거야. 자, 얘는 센터. 자, 그 다음에 벽. 그 다음에 자, 문. 자, 보통 건축 도면에서요. 제일 중요한 건 중심선, 벽선, 그 다음에 개구부, 문이나 창이에요. 그래서 문, 그리고 창, 윈도우, 그리고 나서 이제 가구. 자, 이렇게 평면도, 자, 주택 평면도나 또는 상업 공간 평면도 같은 경우는 내부에 들어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공간의 크기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자, 가구, 자, 뉴 레이어 클릭하셔서 자, 퍼니처 해서 약자로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텍스트 써줘야 될 거예요. 보시면 이런 마감재나 또는 이 공간의 이름, 룸명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얘는 뭐 텍스트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치수도 쓸 거예요. 그래서 자, 치수, 자, 레이어 하나 추가하셔서 자, 디멘션 치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면 폼 그려야겠죠? 도면 양식 템플릿 내가 작성해 줄 거예요. 자, 도면 폼까지 해서 만들어 줬어요. 자, 일단 센터 레이어는 컬러 저는 1번으로 할 거고요. 자, 도어는 4번. 자, 그 다음에 가구는 6번으로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는 7번 그대로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자, 벽은 2번, 창문은 똑같이 4번으로 해줄 거예요. 자, 도어하고 내가 레이어를 구분을 하긴 했지만 같은 컬러로 일단 지정을 해서 4번 컬러가 잘 보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나는 다른 컬러로 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다른 컬러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4번 컬러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디멘션과 도면 폼 양식은 7번 컬러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나는 얘네들도 다르게 지정할 거다 하시게 되면 다르게 지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선들이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잘 보이는 컬러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컬러가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현재 보시면 센터 레이어 같은 경우는 중심선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라인 타입 클릭하셔서요. 로드 들어가셔서 저는 센터 레이어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제일 큰 센터 X2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센터 X2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자, 닫기 레이어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작업을 시작하실 때 기본적으로 일단 저장을 먼저 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보시면 나는 얘를 저장할 거다. Save as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경로에다가 이렇게 이름 설정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나는 내 PC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자꾸 중간에 약간 버벅대거나 그냥 프로그램 닫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세이브 타임을 좀 짧게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옵션에도 있고요. 코맨드에다가 save time이라고 타이핑 해주시고요. 자, 나는 일단 1분마다 저장할 거야. 저는 1분으로 기본값을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1분으로 바꿔놨어요. 아마 기본값이 10분으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분으로 지정을 해서 1분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끔 해줄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가장 먼저 센터, 중심선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건축 도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중심선. 나는 가장 먼저 중심선을 그려줄 건데, 봤더니 가로로 전체 16,200, 그 다음에 세로로 전체 1,100 정도 되니까, 자, 나는 여유있게 한 2만에 그 다음에 15,000짜리 라인을 그려주고 나중에 정리를 해줄 거야. 자, 레이어, 내가 현재 설정 레이어를 센터 레이어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라인 들어가셔서 자, 위로 수직 방향으로 그릴 거니까 저는 오쏘 F8번으로 오쏘 키도록 할 거고요. 자, 15,000짜리 일단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라인 들어가서 자, 요렇게 나는 가로 방향으로 2만짜리 해줄 거야. 자, 나중에 잘라줄 거니까 요렇게 해주시고요. 자, 줌 익스텐트 하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지금 라인 타입 스케일이 작아서 점선인데 센터선인데 실선처럼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라인 타입 스케일 들어가셔서 저는 10 정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나는 얘보다 더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라인 타입 들어가셔서 얘보다 큰 수, 10보다 큰 수, 15 정도 뭐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치수 나와 있는 대로 옵셋 해주시는데, 자, 보시면 공간별로 상하, 그 다음에 좌우 치수가 틀려요. 자, 동서남북에 들어가 있는 치수가 틀리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 북쪽에서부터 센터선 먼저 작업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처음에 4,500, 자, 좌측에서부터 4,500, 자, 옵셋 들어가서 4,500 옵셋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000 만큼 옵셋 해주시고 2,300 옵셋, 그 다음에 2,200 옵셋, 그리고 보시면 또 얼마예요? 2200으로 끝이 나요. 자, 옵셋 들어가서 2200만큼 이렇게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지금 내가 그린 이 센터선은 위쪽 북쪽에 해당하는 센터선이에요.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터선이 치수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르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가장 왼쪽과 오른쪽 시작과 끝은 똑같으니까 중간에 있는 센터선들을 자, 스트레치 사용해서 자, 잡아서 좀 약간 짧게 끊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저는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자, 아래쪽으로 하시던지 우측으로 하시던지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저는 여기 왼쪽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가장 위에서부터 내려오도록 할까요? 가장 위에서부터.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보시면 전체 11,000이니까 11,100이죠. 11,100이니까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센터선에서부터 자, 이렇게 유실수 아이콘 자꾸 걸리적거릴 때는요. 얘를 무브로 옮겨주시면 얘가 자꾸 안 붙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옵셋 들어가셔서 10100 해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애를 위로 옵셋해 주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자, 무브해서 이 두 개의 수평 센터선을 좀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옵셋 들어가셔서 2500만큼 아래로 옵셋, 그 다음에 6300만큼 또 아래로 옵셋. 자, 나머지 1300 맞는지 디스트로 일단 한번 이렇게 재보면 자, 1300 맞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좌측에 해당하는 센터선이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자, 스트레치 들어가서 자, 좌측에만 구성이 되는 센터선 요렇게 좀 짧게 끊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부분 보시게 되면 위에서부터 지금 동일한 치수가 시작이 돼. 자, 1800이긴 한데 자, 아래쪽에서 나는 시작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서 시작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만약에 지금처럼 얘가 어떻게 자, 북쪽과 남쪽 봤을 때 자, 좌우에 시작되는 센터선의 위치가 틀리게 되면 그 위치 틀린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갭을 잘 보고 센터선 그려주셔야 돼요. 자, 헷갈리지 않게 저는 그 치수를 얘하고 얘를 잘 표시를 해놨는데요. 만약에 안 나와 있으면 내가 기본적으로 평면도를 일단 똑같이 그려줄 건데 이 갭이 얼마큼 되는지 안 나와 있으면 그거 잘 확인하고 시작하셔야지 나중에 내가 치수 잘못 입력해서 잘못 도면을 그리는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 일단 저는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2800이에요. 자, 일단 자, 오른쪽 내가 작업하던 도면에서 옵셋 들어가셔서 2800짜리 하나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때 지금 보시면 좌측에 있는 센터선 얘네들이랑 얘랑 이제 일부 왼쪽에서 봤을 때 일부 지금 같은 공간 왼쪽에 있기 때문에 자, 내가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일단 작성해 놓고요. 자, 스트레치로 미리 하나를 먼저 당겨줘요. 하나를 먼저 당겨주고 그 다음에 옵셋 하게 되면 좀 덜 헷갈리게 돼요. 자, 옵셋 들어가셔서 나는 처음에 2800 했으니까 이제 1100짜리 오른쪽에 있는 센터선 위로 그 다음에 1400짜리 또 위로 자, 그 다음 치수 보시게 되면 3000 옵셋 들어가셔서 3000짜리 자, 옵셋 3000짜리 위로 옵셋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800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 보시면 디스트 들어가셔서 자, 요 센터선에서 이 센터선까지 어떻게 1800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어떻게 자, 좌우 상까지 됐어요. 이제 아래쪽 부분 센터선 작성하도록 할 거예요. 자, 아래쪽 부분 현재 보시게 되면 좌측에서부터 4500 시작해요. 자, 옵셋 들어가셔서 4500만큼 옵셋 해주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헷갈리니까 짧게 끊어줄 거야 라고 하시면 되는데 봤더니 지금 위에도 4500 밑에도 4500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 끊어주지 않고 겹치니까 위에 거를 지워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예요? 자, 5000이에요. 자, 보시면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얘도 똑같이 5000 같은 선상에다 그려놨기 때문에 저는 요거 5000짜리 스트레치를 일단 연장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2600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틀려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자, 아래쪽 2600짜리 자, 옵셋 들어가셔서 자, 2600짜리 옵셋 해 주시고요. 자, 지금 얘를 저는 끊도록 할 거예요. 자, 얘를 적당히 어디쯤에서 이쯤에서 끊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4100 남아야지 나는 맞게 제대로 한 거예요. 디스트로 4100. 자, 보시면 인터섹션에서 인터섹션 했을 때 4100 정확히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센터선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먼저 치수를 써요. 자,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사이즈, 이 공간에서 내가 방 사이즈 또는 주방 사이즈 공간의 크기를 내가 수정할 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얼마인지 확인할 거야. 디스트 들어가서 매번 클릭하게 되면 시간이 아무래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차피 쓸 치수니까 저는 치수를 먼저 쓰고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현재 설정 레이어 센터인데요. 나는 치수 쓸 거니까 디멘션으로 설정을 일단 먼저 해주시고요. 자, 이때 원래 모델선 보시는 것처럼 이 벽선 기준으로 해서 센터선이 적당히 연장이 돼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치수를 써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벽선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한번 써주고 나중에 옮기도록 할 거예요. 자, 나중에 나는 쉽게 옮길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정렬 상태를 좀 맞춰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 좌측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정렬 상태 맞았고 그 다음에 위쪽도 맞았고 오른쪽도 맞았는데 아래쪽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아래쪽 적당히 라인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트림 들어가서 잘라서 일단 이렇게 적당히 정렬 상태 맞춰주고 치수 쓰도록 할 거예요. 자, 치수 쓸 거야 하시게 되면 나는 딤 라이너, 얘 같은 경우는 라이너면은 다 끝나죠? 딤 라이너 들어가서 자, 여기 4000짜리, 4500짜리 쓸 거야. 자, 일단 클릭하시고 나면 치수 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자, 디멘션 스타일 들어가셔서요. 자, 모디파이 들어가서 피트, 자, 맞춤 탭에서 전체 축척 유저블 스케일 사용해서 일단 10 정도로 저는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 오케이, 클로즈 눌러서 크기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도 더 커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자, ISO-25 자, 요거 기본이죠. 자, 모디파이 들어가서 20으로 키워줄 거야. 오케이, 클로즈 해주시게 되면 커질 거예요. 많이 키워야겠네요. 자, 모디파이 들어가서 50으로 해줄 거야. 자, 해서 적당한 사이즈 나올 때까지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화살표 안 쓰고 도트 쓸 거야. 자, 다시 디멘션 스타일 들어가서 모디파이 들어가서요. 자, 여기 심볼 앤 어로우 두 번째 탭에서 첫 번째 어로우 헤드 지금 삼각형인데 나는 도트로 해줄 거야 하시게 되면 여기 도트, 나는 안에 채워진 꽉 채워진 도트로 할 거니까 도트 스몰 선택해 주시고요. 세컨드 자동으로 바뀌는 거 보이실 거예요. 오케이, 클로즈 눌러주시면 이렇게 도트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스몰 도트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디멘션 스타일 들어가서 내가 사이즈, 어로우 사이즈 자, 3.5 정도로 해줄 거야, 좀 키워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좀 더 커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500이라는 이 치수 보시게 되면 4500 숫자만 들어간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좌측에 완성된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자, 천 단위마다 세 자리마다 쉼표로 끊어서 내가 이 치수를 볼 때 쉽게 읽을 수 있게 해놨어요. 자, 세 자리마다 나는 쉼표 해줄 거야. 디멘션 스타일 들어가셔서요. 모디파이 들어가셔서 자, 여기 프라이머리 유닛 1차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디시멀, 유닛 포맷이 디시멀 단위가 10진수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를 데스크탑으로 설정해 주시고 오케이, 클로즈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어차피 나는 나중에 폰트 바꿔줄 거야. 그러면 자, 스타일 들어가셔서 자, 내가 원하는 스타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해줄 거야 해서 저는 요걸로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어플라이 클로즈 눌러주시게 되면 폰트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디멘션, 치수 같은 거 쓸 때는요, 미리 세팅을 먼저 좀 해줘요. 해주고 나중에 필요하면 거기에서 또 들어가서, 아, 사이즈가 그래도 좀 작은 것 같아. 전체 축척에서 뭐 60 해줄 거야. 요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도록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치수 쓸까요? 그 다음 치수 일단은, 자, 컨티뉴 들어가서 일단 찍어줄 거예요. 자, 어차피 이렇게 치수를 나누는 거는 나중에 공간을 보고 나눌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내가 그리는 중간이야. 도면 작성하는 중간이야. 이렇게 치수 간단하게 써주도록 할 거고요. 자, 오른쪽 치수 보시게 되면 1800이에요. 자, 팀 라이너 들어가셔서 이렇게 자, 1800 치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티뉴 들어가서 연속 치수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좌측으로 오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좌측 dim 라이너 들어가서 여기도 치수 써주시고요. 자, 컨티뉴 들어가셔서 치수 마저 기입해 주시고요. 자, 아래쪽에도 해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dim 라이너, 그 다음에 컨티뉴 들어가셔서 자, 연속 치수로 마저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치수 맞는지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치수 일단 써주도록 할 거예요. 자, 대략 보시면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 대략 좀 맞춰서 써주시고요. 자, 16,200 맞나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좌측 자, 보시게 되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자, 11,000 맞나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당연히 맞겠죠. 일단 지금 센터선 내가 여기 갭 차이 나는 부분까지 다 써줬기 때문에 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치수는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해야 되니까 필요한 치수만 기입을 해주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나는 센터선을 그렸어 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벽선 그려주셔야겠죠. 자, 현재 설정 레이어 나는 벽선으로 해줄 거야. 벽 레이어로 해주시고요. 자, 저는 멀티라인으로 그려줄 거예요. 자, MLSTYL이 멀티라인 스타일 들어가셔서 새로운 스타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저는 일단 실외벽, 자, 단열이 들어가는 실외벽은 300으로 할 건데 요즘에 보통 이제 단열을 주택 같은 경우는 외단열을 많이 하도록 게 추천을 하고 있고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층이다 보니까 내단열을 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골조 두께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저는 작성하기 편하게 300으로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컨티뉴 들어가서요. 자, 실내로 100, 실외로 200만큼 해줄 거니까 100 마이너스 200 방향이 틀려 마이너스 200 해줄 거고요. 자,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실내벽. 자, 실내벽 같은 경우는 200. 하중을 받는 하중벽 그릴 때는 200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 해줄 거고요. 자, 하중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 같은 경우는 100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비내력벽 따로 구분 안 하고 해줄 거예요. 비내력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침실에서 이 화장대 옆 공간에 있는데 자, 나는 뭐 굳이 얘는 그냥 라인으로 그려도 되기 때문에 멀티라인은 스타일 2개만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자, 먼저 나는 외벽부터 그려줄 거야. 그러면 ML 들어가셔서 자, 옵션부터 먼저 바꿔주셔야겠죠. 자, 저스티피케이션 들어가셔서 제로로 설정해 주시고요. 스케일 들어가셔서 1로 설정해 주시고요. 스타일 들어가셔서 나는 아까 외벽 하기로 했으니까 외벽 300짜리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한번 그려보세요. 자, 아래로 그렸더니 두꺼운 200짜리 벽이 실외로 나겠어. 실외로 200, 실내로 100만큼 들어오게끔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보시면 지금 완성된 결과물을 보시면서 일단 단열벽 300짜리 벽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봤더니 센터선 여기 지금 안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안쪽에 지금 현관에 해당하는 공간에 해당하는 치수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립으로 잡아서 들어오도록 할 거고요. 자,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요거 들어왔고 요거 들어왔고 자, 얘도 다 들어왔어.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죠. 자, ML 들어가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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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클릭. 자, 실외 단열벽 들어가는 벽 해줄 거예요. 자, 보시면 얘가 이제 어디까지 들어와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센터선 요거 연장 안 했네요. 일단 퍼펜디큘러 잡히니까 퍼펜드 잡아서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긴 다용도실이기 때문에 단열재 안 들어가요. 자, 베란다에 우리 난방 해요 안 해요? 난방 안 해요. 자, 기본적으로 실내 공간에서 난방을 안 하는 베란다 같은 경우,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요, 실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단열벽은 자, 아래쪽에 주방으로 들어오게 되고,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하중을 받을 수 있을 정도 200짜리 벽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이제 단열벽 여기에서 끝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요거 센터선 연장 까먹기 전에 좀 해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200짜리 벽 작업해 줄 거야. 자, ML 들어가셔서 스타일 들어가셔서 200짜리 자, 들어가셔서 자, 어디에요? 여기 일단 그려주시고요. 나중에 좀 수정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주방에서 벽 있죠. 주방에서 벽 있는데 자, 걔 사이즈는 일단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 저는 실내에서 200 정도 보시면 요 벽에서 2000, 200이 아니고 2000 정도 띄워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옵셋 들어가서 2000 정도. 자, 2000 정도 하시게 되면 보통 문 두 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얘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보시면 사생활이 중요시 되지 않는 자, 어떤 공간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자, 얘 같은 경우는 2000 정도로 해주도록 할 거고요. 얘 지금 보시면 센터선 굳이 나는 여기에다가는 안 그렸는데 일단 이렇게 길게 나와 있으면 헷갈리니까 일단 ML 들어가서 자, 보시는 것처럼 200짜리 벽 그려주시고 얘는 지워주도록 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작업해 주셔야겠죠. 여기 계단실에 ML 들어가서요. 계단실 시작하는 부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욕실. 자, 욕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나란히 붙여놨어요. 자, 설계를 하실 때 보통 물 쓰는 공간은 웬만하면은 파이프 샤프트, 자, 배관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좀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띄어야겠죠. 일단 공간을 잘 구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침실 공간이에요. 자, 침실 공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안쪽으로 벽 들어왔는데 사이즈 안 나왔어요. 평면도 그려주실 때요. 모든 사이즈가 다 이 공간에 모든 사이즈가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요 벽 같은 경우는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치수를 대략 알고 작성을 해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치수를 써주게 되면 도면이 너무 복잡해져요.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일단은 자, 침실에 해당하는 벽선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침실에 해당하는 벽선. 자, 여기에서부터 지금 올라와서 여기에서 중간에서 끊었죠? 그래서 중간에서 얘도 대충 일단 끊어 놓고요. 자, 여기 현관 사이에 자, 벽, 나중에 이제 여기 중문이 들어가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침실에서요. 자, 문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이쪽에 문이 달려 있어요. 보시면 자, 문 같은 경우는 보통 안방문, 마스터룸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에요. 1000에서 뭐 1100 정도 해주게 되는데 저는 일단 900으로 다 자, 방문 같은 경우는 900으로 다 통일을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 900이니까 양쪽에 100 해서 1100, 그 다음에 벽 두께 100 해서 130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센터선은. 그래서 옵셋 들어가셔서 1300만큼 자 문이 들어갈 최소의 공간을 잡아주셔야지 나머지 공간이 더 커지겠죠. 자 그래서 ML 들어가서 여기도 200짜리 벽 방금 전에 옵셋한 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해줬는데요. 자 내가 봤더니 여기 발코니 부분 베란다 다용도실 부분 자 벽이 얘는 300짜리고 얘는 300짜리 얘는 200짜리다 보니까 끝선이 맞질 않았어요.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이런 자 외벽 자 보시게 되면 이 외벽 말고 이 칸막이 용도로 쓰이는 내력벽을 옮겨서 끝부분 슬라를 맞춰주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이렇게 뭐 그립으로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스트레치 사용해서 이렇게 나는 끝부분 맞춰줄 거야. 자 스트레치 들어가서 아래에 얘는 빼야겠죠. 빼고 자 아랫부분 옮겨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 거예요. 자 다용도실 보시게 되면 이쪽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다가 실내 기준으로 맞춰야지 작업이 편해지기 때문에 실내 기준으로 해서 스트레치 들어가서요. 어떻게 실내 쪽에 맞춰줄 거예요. 이때 센터선은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여기에서 센터선은 자 나는 일단 중심선 기준으로 벽이 이루어져 있는데 자 꼭 보시는 것처럼 벽의 중심에다가 내가 중심선 그리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중심선 기준으로 뭐 실내로 얼마 실외로 얼마 보통 단열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위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도로 센터선 다시 표시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일단 봤더니 대략 됐어. 자 대략 멀티라인으로 대략 됐어. 공간이 나왔어 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제 멀티라인 에디트 사용해서 나는 편집을 해주셔야겠죠. 자 ML 에디트 들어가셔서요. 자 코너 들어가서 자 일단 코너 만들어줄 때 요거 해주시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선 나중에 한꺼번에 깨고 나서 편집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ML 에디트 들어가서요. 오픈 T 들어가서요. 일단 내가 한번 만들어 놓은 데는 이렇게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데는 일단 건너뛰세요. 건너뛰시고요. 잘못되는 경우도 언두를 되돌아가서 건너뛰시고요. 나중에 어차피 벽선 깨야 되기 때문에 폭탄으로 다 깬 다음에 한꺼번에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잘못 들어갔네요. 예, 잘못 들어갔으니까 일단 다시 ML 들어가서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냅이 잘못 잡혔네요. 그래서 ML 에디트 들어가서 자 오픈 T 들어가서 다시 편집해 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도 편집 여기도 편집 얘도 편집 그 다음에 여기도 편집 자 여기도 편집 여기도 편집 자 이렇게 ML 에디트는 지금 위치가 애매할 경우에는 이렇게 제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쭉 다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레이어 센터 디멘션 일단 치수도 썼으니까 디멘션 레이어도 꺼주고요. 자 트림 들어가서 기준 다 잡아서요. 그냥 일일이 하나씩 다 해줘요. 자 일단 자 익스플로드 다 깨주시고요. 자 트림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내가 잘라주는 거죠.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여기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선이 하나 겹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거 보이네요. 자 다시 트림 들어가서 자 불필요한 부분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자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 부분도 잘라 주시고 자 다 잘랐어. 그러면 필요한 이제 벽선 벽이 이렇게 뚫려 있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막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선이 겹쳐졌다 하는 부분은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그립 잡아서 옮겨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벌써 벽선 후다닥 다 끝났어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지금 화장대 때문에 벽을 얇게 보시면 칸막이 벽 얇게 세웠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목공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골조로 마저 쳐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자, 보통 화장대 같은 경우 400이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나중에 구조 변경할 때 장롱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600이나 700 정도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옵셋 들어가셔서 저는 일단 600만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연장 저는 이렇게 필렛으로 해주도록 할 거고요. 옵셋 들어가서 비내력 벽이야 100짜리 해주시고요. 자, 필렛으로 마감 처리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트림 들어가서 여기 잘라주고요. 자, 보시면 지금 요거 이미 잘렸네요. 자, 잘라주시고 자, 보시면 이제 완전히 다 됐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일단 자동 저장 되긴 하지만 컨트롤 S 한번 눌러서 항상 컨트롤 S 저장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작업하다가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PC가 이 프로그램 CAD가 다운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저장 잘 해주시고요. 자, 레이어 다시 나머지 필요한 거 켜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이제 나는 문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문. 자, 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 제가 아까 방문 얼마로 한다고 했어요? 900으로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현관문 같은 경우는 디스트 들어가서 자, 쟀을 때 얼마예요? 자, 1100이고요. 욕실 같은 경우는 700에서 800 사이인데 저는 좀 여유있게 800짜리로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자, 도어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자, 일단 보시면 지금 여기 침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욕실 부분의 문의 형태가 틀린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 왜 틀리냐면 지금 여기 욕실 부분은 타일이고 실내 같은 경우는 내가 폴리싱 타일을 깔던 대리석을 깔던 마루를 깔던 어쨌거나 얘랑은 틀려요. 욕실하고는 마감재도 틀리고요. 당연히 단차이 물이 바깥으로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레벨이 보통 실내 공간보다 욕실 같은 경우는 뭐 100 정도 낮다 50 정도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재료 분리대 들어가요. 문지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에서 이 문틀의 형태가 틀린 거 보이실 거고요. 자, 보시면 얘는 거실에서 침실이에요. 거실에서 침실 같은 경우는 요즘에 거의 되게 마감재 통일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면 마감재 나는 똑같이 얘도 마루 쓰고 얘도 마루 쓸 거야. 보시면 지정 강마루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강마루로 나는 마감을 해줄 거야. 똑같은 거니까 나는 똑같이 깔아줄 거고 만약에 거실은 대리석 깔고 침실은 강마루 깔아줄 거야. 그러면 중간에 재료 분리대 그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똑같이 해서 이렇게 보시면 하부에 어떻게 재료 분리대 안 들어간 문틀의 형태로 작업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나는 여기까지 너무 헷갈려 라고 하시게 되면 굳이 이렇게 구분 안 하시고요. 이렇게 그려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 같은 경우는 상세 도면에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자,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 거고요. 자, 요거 일단 보시면 지금 블럭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블럭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사이즈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전체 800이었고요. 자, 지금 디스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30, 30, 30 저는 다 30으로 맞춰서 간단하게 해줬어요. 원래 문 크기도 문 두께도 보통 30mm 정도 돼요. 30mm 정도 되기 때문에 자, 30으로 저는 간단하게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자, 레이어는 지금 도화 레이어로 해 주실 것 같지만 얘는 뭐예요? 내가 나중에 블럭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블럭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나는 나중에 레이어에서 컬러 바꿔줄 거야. 자, 0번 레이어가 아닌 경우 다른 레이어로 하시게 되면은 내가 레이어에서 컬러 제어가 안 돼요. 라인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블럭을 만들어 주실 때는 내가 일단 선 하나 그려요. 라인 들어가셔서 자, 선 하나 그려줘요. 어떻게? 자, 폭이 800이었어요. 800짜리 그려주시고요. 자, 레이어를 0번 레이어에다가 프로퍼티스 들어서 컬러 바이 레이어, 라인 타입도 바이 레이어로 설정해 주시던지 바이 블록으로 설정해 주시던지 어차피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0번 레이어에서 바이 레이어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폭 같은 경우는 보통 벽 두께에 맞추기 때문에 200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일단 라인 들어가서 200짜리 또 그려주시고요. 아까 얼마 했어요? 30이었어요. 자, 일단 얘는 레이어 지금 틀리지만 나중에 매치 프로프로 한 번에 바꿔줄 거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옵셋 들어가서 30만큼 한다고 했었죠? 문틀 하나 30, 30. 그리고 일단 요거 카피해서 위로 해주시고요. 옵셋 들어가서 똑같이 30 위아래로 30, 30 들어오신 다음에 자, 트림 들어가서 일단 불필요한 선 요렇게 잘라주시고요. 자, 미러 들어가셔서 요거 미러 이렇게 미드 포인트 잡아서 미러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트림 들어가서 불필요한 선 잘라주시면 돼요. 자, 제가 말을 지금 빨리 하는 이유는 얘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어쨌거나 보고 그리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문 그려야겠죠. 자, 여기서 중요해요. 내가 이 문이 열리는 반경과 문 짝 하나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그려주시냐면 일단 서클 들어가셔서요. 여기 요점, 중심을 요점에다 잡는 거예요. 문틀에서 지금 문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요 공간이에요. 그래서 문이 들어가는 공간, 시작이 어디야? 여기야. 여기에다가 중심을 잡고 반대편에다가 R값 이렇게 지정해 주셔서 문이 열리는 반경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 점, 문의 중심, 서클의 중심 그린 데다가 4분점 갖다 놓고 문 두께 얼마라고 했어요? 30이라고 했어요. 얘가 30이면 얘도 30이어야겠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트림 들어가서 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레이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0번 레이어로 난 다 전부 다 매치 프로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블럭으로 만들어 줄 거다. 자, 블럭 에디트 이렇게 들어가 주시는 거죠. 자, 나는 일단 얘는 자, 도어라고 해서 도어 다시 800으로 해줄 거야 라고 해주시고요. 자, 피크 포인트 중심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코너에다가 잡아주도록 할 거고요. 자, 오브젝트는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엔터 컨버트 투 블럭으로 전환할 거예요. 오케이 눌러주시게 되면 블럭 만들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인설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커렌트 드로잉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도어 다시 800. 요거는 이미 제가 불러왔던 거예요. 불러왔던 거고 도어 다시 800. 요게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선택하시고 이렇게 클릭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똑같이 해서 얼마짜리? 900짜리 만들고 현관문 1100짜리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차피 똑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 관계상 자, 침실과 현관문 자,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요 하나씩 다 그렸어요. 요것도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현관문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얘 대충 일단 저는 여기쯤에다가 갖다 놓고 이따가 자리 잡아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나는 이제 문을 다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때 쓰는 방법이 보통 대개 이렇게 공간이 자, 격자 모양, 직사각, 사각의 형태일 경우에는 문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총 8가지 방향이에요. 그래서 8가지 방향을 다 그려놓고 카피해서 그냥 갖다 놔요. 그래서 미러 들어가셔서 미러 한번, 반대로 한번 카피해서 이거 로테이트 들어가셔서 대충 중심 잡고 90도 돌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8가지 방향 다 나오게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900짜리로 자, 미러 해서 미러 한번, 반대 방향 수평으로 한번 자, 카피 들어가셔서 자, 카피한 거 로테이트 4개짜리 90도 로테이트 해주시게 되면 8방향 다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요거 카피해서 갖다 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일단 보시면 여기 욕실문 자, 자, 기준점 저는 어디에다 다 잡아줄 거냐면 지금 여기 문 틀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요 점에다 잡아주도록 할 거예요. 해서 일단 걔를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 안쪽에다가 클릭해서 갖다 주고요. 자, 보통 벽에서 100 정도 띄어야지 작업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저는 100 정도 띄워주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다시 카피 들어가서요. 카피 들어가서 여기 다용도실도 문이 좀 작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거 카피해서 자, 코너 이렇게 잡아서 보시면 다용도실도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단열벽이 있기 때문에 문틀이 더 두꺼워야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폭탄으로 깨고, 자, 폭탄으로 이렇게 깨시고요. 스트레치 들어가서 다시 좀 늘려주시면 돼요. 좀 늘려주시고요. 자, 레이어 다시 나는 어떻게 보시는 것처럼 도화로 바꿔주시고요. 블럭으로 만들어 주실 거면 블럭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걔는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는 요거 그냥 깨둔 상태에서 이동만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용도실은 뭐 뒤쪽에도 공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대략 400 정도 띄워줄까요? 이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현관문 마저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현관문은 저는 그냥 센터에다가 놨어요. 현관이 꽤 넓기 때문에 현관문은 그냥 센터 공간에 센터 잡아서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방문. 자, 보시게 되면 현관문. 자, 현관문 옆에 방문 있죠? 침실 마스터룸으로 들어가는 침실 도어는 요걸로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카피 들어가서 자,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점 잡아서 자, 이렇게 안쪽에다 갖다 놓고 똑같이 100 정도 이렇게 띄도록 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창문 그리도록 할 건데요. 자, 창문 그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창문 그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자, 일단 보시면 창문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가져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창문 하나 잡아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해서 가져와 주도록 할 거고요. 자, 얘도 저는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다 치수 편하게 30으로 잡아줬어요. 자, 보통 이런 이제 이중창 같은 경우는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요. 요즘에는 시스템 창문이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운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그냥 해주도록 할 거고요. 보통 창문이나 도화 같은 경우는 상세 도면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세 도면에서 치수만 맞춰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창문 어떻게 작성해 주시냐면 일단 보통 이제 옛날에 쓰던 자단위로 들어가요. 600, 900, 뭐 1200 이렇게 해주셔야지 설계할 때 또는 공간을 구성할 때 좀 편하기 때문에 자, 일단 지금 얘 사이즈 얼마인지 확인해 볼까요? 얘는 1200짜리였나요? 디스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얘는 1000짜리네요. 자, 1000짜리로 작업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라인 들어가셔서요. 1000짜리 이렇게 라인 그려주시고요. 자, 저는 얘 좀 작업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렉탱글로 바로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자, 30콤마 보시면 세로 방향 외벽이니까 300이겠죠? 30콤마 300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카피 들어가서 요거 카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선도 다시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피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문틀 다 그린 거죠? 그러면 창문 하나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라인 들어가서요. 자, 미드 잡아서 그려주시고요. 자, 옵셋 들어가서 위로 30, 아래로 30 해주시고요. 자, 문이 겹쳐지는 부분 있어요. 얘 대략 길게 좀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무브 들어가서 중간 잡아서 중간에다 갖다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창문의 틀도 전부 다 저는 30으로 고정을 해줬기 때문에 옵셋 들어가셔서 30만큼 옵셋. 자, 보시면 어차피 이거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기 때문에 자, 옵셋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그냥 마저 완성해 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옵셋 해주시고요. 옵셋 들어가서 이번엔 15, 30 나누기 2 하면 15죠? 그래서 15만큼 이렇게 옵셋 해줄 거예요. 자, 일단은 트림 들어가서 요거 기준으로 요거 잘라주시고요. 트림 들어가서 얘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자, 여기는 저는 뭐 트림으로 작업해 주셔도 되고 일단 필렛 들어가서 헷갈리니까 요거 그림대로 잘라주시고요. 자, 트림 들어가서 얘 기준으로 자르고 해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창문 틀 완성이 됐고요. 자, 가운데 라인 들어가서 미드 포인트 연결해 주셔야지 이거 뭐예요? 유리죠? 그죠? 유리 들어가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중창이기 때문에 일단 무브에서 조금 올려주시고요. 카피해서 적당히 얘는 어차피 창호 상세에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다 그려진 거예요.
자, 얘도 블록으로 잡아주셔도 되는데 보통 창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에서 이 공간 사이즈 변하게 되면 얘도 같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블록으로 안 잡아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요. 자, 요거 일단 가져온 거니까 지워주도록 할 거예요. 좀 가깝게 놓을까요? 좀 가깝게 놓고요. 저는 카피해서 자, 미드 포인트 잡아서 보시면 창호의 미드 포인트 잡아서 자, 필요한 데다가 카피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왜냐면 이거 어차피 공간에 맞게 스트레치로 늘려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건데요. 자, 나는 이제 여기에서 일단 지금 침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커. 그러면 자, 디스트 들어가셔서 보시면 자, 찍어 주시게 되면 길이 얼마예요? 2000이에요. 자, 그러면 1000짜리에서 2000 양쪽으로 500, 500. 자, 스트레치 들어가서 반쪽에 반쪽을 잡아주시고 500. 그 다음에 스트레치 다시 들어가서 반쪽에 반쪽을 잡아주시고 50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창호를 다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창문을 이미 다 가지고 왔어요. 창문을 이미 다 그려놓고서 나는 이제 자, 보시면 자, 벽선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창문의 위치에 따라서 벽선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문하고 창문 보시게 되면 가장자리 선이 있어요. 그래서 자, 현재 설정 레이어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나는 자, 벽 레이어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라인 이렇게 문틀의 가장자리 선 이렇게 따라서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라인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하나 그렸으면 뭐 카피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얘는 실내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라인 들어가셔서 이것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피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카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창문을 복사해 주실 때 이 벽선을 같이 선택해서 복사를 해 주시게 되면 작업이 아무래도 조금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도 되고 자, 어차피 좀 수정을 하다 보면은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아예 나중에 그냥 내가 작업을 해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일단 여기 이렇게 다 카피 자, 벽선만 정리를 다 해놔도 평면도 보시게 되면은 자, 나는 어떻게 한 80%는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요. 자, 그냥 뭐 디자인 센터에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따로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그냥 나와 있는 사이즈, 뭐 기본 사이즈나 아니면 특정한 대상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나는 그냥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지금 여기 자, 모든 데다가 다 해주셔야겠죠? 라인 들어가셔서 이쪽도 해주시고요. 여기는 어차피 벽선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벽선이 있기 때문에 걔를 연장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라인 들어가셔서 여기다 하나 더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자, 보시면 아래쪽 것까지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그냥 카피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카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카피 해주시게 되면 지금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자, 나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 일단은 자, 레이어에서 지금 나는 어떻게 센터랑 벽을 오프 시켜 주시게 되면 자, 벽이 아니고 문이죠. 문. 자, 벽은 켜고 문을 오프 시켜 주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게 돼요. 자, 얘네들은 지금 현재 설정 레이어가 윈도우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도 같이 마찬가지로 오프 시켜 주시게 되면 이렇게 센터선하고 문 윈도우 레이어 없으니까 벽선만 보이게 되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트림 들어가셔서 일단 전부 다 잡아주세요. 전부 다 잡아주시고 자, 문이나 창문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는 벽이 없죠. 벽이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벽선이 이렇게 뚫려서 구멍이 있어야겠죠. 구멍이 있어야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문이나 창문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트림 들어가서 잘라주시고 자, 내가 레이어의 성질만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레이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굉장히 빨리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80%는 다 완성이 된 거라고 했어요. 이제 나는 다 작업을 해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가구 등등은 그냥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이즈에 맞춰서 내가 가구 사이즈를 안다는 전제하에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계단 같은 경우는 평면도에서 이제 계단이 좀 많이 어려워요. 인면도도 마찬가지고 자, 실내 설계할 때 계단, 실외도 마찬가지고 계단 설계가 좀 복잡한데 계단은 계단 따로 설명만 해도 보통 한 2,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요건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다 그렸다. 안에 이제 가구 다 채워놓고 계단도 그렸어. 그 다음에 실명. 얘는 레이어만 그냥 구분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텍스트 레이어에다가 그냥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요거 문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요. 창문도 다 넣었으니까 지워주시고, 자, 보시는 것처럼 센터선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센터선 정리해 주실 때 일단 치수 지금 나와 있으면 내가 좀 복잡해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치수 레이어 이렇게 꺼주시고요. 자, 일단 창문도 있으면 좀 복잡할 것 같지만 일단 지금 거의 벽의 외벽선 기준으로 잘라줄 거기 때문에 기준 그냥 다 잡아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라주시고요. 잘라주시고요. 자, 잘라주신 다음에 이제 랭센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내가 다 자르고 다 랭센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자, 랭센 들어가셔서 델타 들어가셔서 나는 한 200 정도 해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자, 200 너무 짧겠네요. 자, 500 정도 해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선, 자, 센터선, 자, 보시게 되면 랭센은 양쪽에 내가 원하는 엔드 포인트 선택해 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센터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얘네들은 안 잘랐네요. 그래서 걔네들도 잘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모자른 아이들은 내가 여기까지 맞춰서 연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치수를 쓰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환해 보시게 되면 이 완성 결과물 에서처럼 그냥 거기에서 잘라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그 다음에 어디 여기까지 다 해줄 거야. 여기도 해줘야겠네요. 자, 이 부분들 여기 안쪽에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좀 빼먹은 부분 있어요. 여기 얘네들은 자, 그냥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트림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자, 잘라주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잘라주시고, 자, 얘도 지워주시고요. 자, 트림 들어가서 보시면, 아, 여기 기준으로도 잘라줘야겠네요. 자, 그래서 얘도 잘라주시고 일단, 자, 보통 실내에 들어오는 센터선 같은 경우는요, 내가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하긴 하지만, 자, 불필요한 경우, 있어서 더 지저분해 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잘라주는 경우 많아요. 부족한 거는 연장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자, 너무 연장이 돼 있으면 복잡하기 때문에 센터선 그냥 벽선 기준으로 잘라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안방도 있네요. 안방도 불필요한 선들 일단 잘라주시면 이제 되겠죠. 자,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일단은 자, 작업을 다 해줬어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이제 치수 다시 레이어 키세요. 치수 레이어 다시 이렇게 켜주시고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센터선 기준으로 해서 치수가 써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라인의 끝에 치수선 시작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스트레치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간격 비슷하게 이렇게 조절만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자, 치수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썼는데 전체 치수 쓰고 부분 치수 쓰고 얘처럼 치수 잘 정리할 거다. 위에는 위에 치수 한 이 정도 치수, 아래는 반 나눠서 반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나눠서 공간별로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결과물 보시게 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자, 맞춰서 일단 그립 잡아서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자,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치수는 써주시면 되겠죠. 딥 라이너 들어가셔서 자, 어떻게 자,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잡아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나는 일단 레이어, 자, 레이어 치수 레이어로 해야지. 치수 레이어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연장이 된 애들이 있어요. 쓰다 보면 연장이 된 애들은 나는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자, 나는 걔네들 그립 잡아서 옮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얘네들 마찬가지로 자, 저는 맞춰서 옮겨줬고요. 자, 일단은 지금 요 정도까지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현재 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중간 부분을 생략했어요. 어차피 걔는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생략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도면의 이름, 자, 도면명까지 쓰고 스케일까지 썼어요. 자, 스케일 보시면 지금 1대 100이라고 제가 썼기 때문에 1대 100으로 써놨는데요. 왜 1대 100이 되는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현재 설정 레이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도면 양식 템플릿 그릴 거야 해서 도면 폼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나는 얘를 어디에다가 출력할 거야? A3에다가 출력할 거야? A4에다가 출력할 거야? 라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도면 양식을 다르게 그려줘야 돼요. 자, 일단 먼저 A3에다 출력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A3 용지 어떻게 돼요? 자, 렉탱글 들어가서 찍고 골뱅이 가로 420, 297 사이즈가 A3 사이즈가 되겠죠. 자, A4로 그릴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A4의 양식은 골뱅이 어떻게 297, 210 해주시게 되면 얘가 A4 사이즈일 거예요. 자, 저는 지금 A3 용지 사이즈로 작업을 해줄 거기 때문에 A3 용지 사이즈에 자, 원래 1짜리 사이즈 그대로 420에 297짜리에다가 일단 그리세요. 일단 도면 양식을 그려주시고요. 자, 저는 지금 양식에서 옵셋 한 10 정도 해주고서 양식을 일단 요대로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도면 양식, 도면 템플릿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자, 나는 도면을 이따시만큼 크게 그려놨는데 도면 폼은 너무 작아. 자, 이때 얘를 줄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도면 폼을 확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스케일 들어가서 걔가 들어가려면 나는 100배 확대하면 될 것 같아. 자, 찍고 기준점 찍고 스케일로 100배 확대를 해주고 났더니 아, 얼추 사이즈가 맞아서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무브 사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딱 자리 잡아주시면은 나는 이제 다 한 거예요. 자, 다 완전히 완성이 다 됐어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이제 여기에다가 얘를 내가 100배 확대했으면 100분의 1로 기입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50배 확대했으면 50분의 1, 200 확대했으면 200분의 1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왜 반대로 역수가 되냐라고 생각하시면 자, 나는 얘를 지금 출력할 때 자, 요 사이즈 그대로 얘 지금 재보면 얼마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기 재보시게 되면 자, 42,000이에요. 42,000짜리 종이 없어요. 자, 얘를 나는 어떻게 해다가 A3 용지에다가 얘를 축소를 시켜줄 건데 100배 확대했으니까 100배 축소해서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스케일로 쟀을 때 삼각 스케일로 쟀을 때 실사이즈 그대로 나오게끔 해주는 거죠. 확대한 만큼 축소해서 출력만 해주면 돼. 자, 컨트롤 P. 자, 출력하기 들어가셔서요. 자, 용지를 내가 A3 용지로 설정을 하게 되겠죠.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윈도우로 잡아 주시겠죠. 자, 윈도우 들어가서 자, 420에 297 처음에 그렸던 사이즈 있잖아요. 420에 297짜리 용지 박스 그만큼 잡아 주시고요. 자, 나는 어떻게 스케일 자, 1짜리를 100분의 1로 줄여줄 거야. 1대 100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프리뷰 해주시면 돼요. 일단 지금 자, 여기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상의 플로터 일단 이렇게 선택해 줄 거고요. 자, 어떻게 A3에 자, A3 420에 297에 1대 100 해주시고 자, 프리뷰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출력을 하실 때는 어떻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 플로 스타일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플로 스타일 테이블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 에디트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컬러,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같은 거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다시 프리뷰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지정한 라인, 컬러, 그리고 라인 두께, 라인 웨이트대로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1시간 동안 나는 요거 다 만들기 위해서 제가 불필요한 부분은 좀 생략을 했어요. 자,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간단한 작업 같은 경우는 좀 속도를 빨리 했어요. 자, 보시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평면도에서는 벽, 문, 창문만 다 그리면 다 끝난다고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다 끝났어요. 가구 등등, 문자 등등은 그냥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자, 치수선 정리하는 방법, 센터선 정리하는 방법. 자, 그거 잘 확인해 두셨다가 자, 그대로 도면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1시간 동안 평면도를 마스터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